지금 방관 요 내접하고 외접을 하는데 불꽃 모양이 백심이 한 3mm 정도, 예, 3mm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용접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황동 용접을 할 때는 이 백심에서 약간만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황동 용접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은 황동이란 이 재질하고 방관이란 재질하고 가열되는 온도나 열전도가 달라요. 용점이 다르고. 그래서 특히 공관하고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으면 이 공은 한쪽만 가열해도 다른 쪽까지 열전달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용융 온도가 낮아요. 근데 방관은 열전도가 옆으로 잘 안 되고 용융 온도가 높죠. 그래서 이 자체가 서로 다른 재질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을 때는 불꽃 가열하는 위치나 시간이나 이게 똑같은 식으로 가열을 하면은 공관은 녹아내리는데 방관은 그냥 까맣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질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날 때는 이 중간 정도 되는, 용융점이 중간 정도 되는 온도를 이 용접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완전히 녹여서 막 녹여가지고 밑바닥 쇠도 녹이고 공관도 녹이고 다 녹여서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쇠하고 공관은 빨갛게 가열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황동을 녹여서 위에 딱 보호하는, 바르는 형태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예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관부터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할 때는 거의 110에 가깝게 예열을 해도 좋아요. 알겠죠? 오른손으로 꼬치를 잡은 손을 엄지와 검지를 산소 밸브를 늘 가까이 두어서 산소를 줄이면은 불이 이렇게 길어지게 하시고 산소를 끼우면은 110만 나오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꼬치를 잡은 손을 오른손 그대로 잡아놓고 왼손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습관이 잘못되어 있던 사람은 빨리 고쳐야 돼요. 알았죠? 왼손은 아스트렘, 오른손은 뭐예요? 산소. 물론 시험장에서 독일식 꼬치가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조절 밸브가 이 손바닥 쪽에 밑에가 있죠? 요 프랑스식 꼬치는 산소 조절 밸브가 위쪽에 있고 아스트렘이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산소를 조절하고 아스트렘은 왼손으로 조절합니다. 자, 방관을 예열하는데 세워서 구멍 뚫어진 주변을 골고루 10mm 정도 이상 안 벗어지게. 이걸 예열을 하는데 막 중앙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넓은 부위로 이렇게 확대해서 예열하지 마세요. 삽입을 하는 구멍 주변에다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열을 해야 되느냐. 가열할 때 계속 되고 있으면은 꽃이 불꽃 밑에 방관이 있기 때문에 예열이 되는 색깔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황동 용접할 때는 예열을 했다가 불을 살짝 끼워서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예열하느냐? 방관이 빨갛게. 자, 그래서 황동 용접할 때는 되도록이면 차광 렌즈를 안 끼고 합니다. 차광 렌즈를 끼고 관찰을 하면은 용접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차광 렌즈를 벗고 용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차광 렌즈를 굳이 낀다면 지금 주로 사용하는 차광 렌즈 3번, 4번을 하면은 용접 부위가 예열되는 색깔이 안 보여요. 지금 어느 정도 예열이 끝났는데 차광 렌즈를 끼고 관찰하신 분은 예열된 색깔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광 렌즈 끼고 관찰하신 분은 이 설명을 전혀 안 듣는 것과 똑같아요. 주의할 점은 차광 렌즈를 끼고 보면은 용접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차광 렌즈는 언제만 끼우냐? 내접하고 외접할 때만 렌즈를 낍니다.
황동하고 납땜을 할 때는 렌즈를 끼면 안 돼요. 자, 이 작은 차이가 합격하고 불합격을 가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황동 용접할 때는 렌즈를 낀다고요? 안 낀다고요? 지금 예열이 끝났는데도 색깔이 구별이 안 되신 분들은 렌즈를 끼고 보시는 분이에요. 렌즈 끼면은 색깔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렌즈를 벗고 보면은 색깔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예열이 됐어요. 즉, 렌즈를 끼면은 예열을 했는지 용접봉이 녹는지 안 보여요. 렌즈를 끼는 경우는 시계가 1580도 이상에서 녹았을 때, 그 정도로 고온일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황동은 녹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황동 용접은 밑에 모델의 예열, 살짝 가열만 해서 황동 용접봉을 녹여서 도포하는 거예요. 도포, 위에다 바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렌즈 끼고 관찰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예열이 됐으면 여기서 동영상을 여러 군데 자료를 찾아보시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 주변에다가 구멍 주변에 붕사를 발라야 돼요. 붕사, 하얀 가루 있죠. 저게 붕사가 동일한 성분인데 저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은 고온용이에요. 고온용. 이렇게 빨갛게 예열을 해서 황동 용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로 되어 있는 건 뭐냐? 붕사 액체로 되어 있는 건 플럭스라고 부르는데 황동하고 동하고 용접을 할 때 또는 이렇게 황동하고 동하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황동 부속품 같은 게 있어요. 황동 부속품. 거기에 공관을 삽입을 해서 용접을 해요. 그럴 때는 납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질이 또 틀리잖아요. 황동하고 동하고 재질이 틀리겠죠. 약간 다르겠죠. 재질이 다른 경우는 뭔가 가운데에 중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제를 발라요. 용제. 녹는데 도움이 되는 약품을 바른다. 그리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하고 동이니까 재질이 틀리죠. 재질이 틀리죠. 그런데 가열하는 온도가 쇠가 빨갛게 될 정도로 고온으로 가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용 용제를 사용해요. 이게 뭐냐? 붕사 가루예요. 하얀 가루. 그래서 붕사 가루를 요 틈새에다가 안 바르면 용접이 전혀 안 됩니다. 붕사 가루를 잘 발라야 돼요. 또 하나, 붕사 가루를 바르더라도 붕사 가루가 갈라져서 여기에 붕사 가루가 묻어있는 그 자리에 황동 용접봉 녹은 액체가 도포가 잘 돼요. 쫙쫙쫙 꺼져요. 그러니까 붕사 가루가 만약에 이만큼 넓게 발라졌다면은 황동 용접봉 녹은 액체가 넓게 퍼지는 거예요. 원래 채점 기준에는 10mm 이상 벗어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공간 삽입 지점으로부터 10mm, 1cm 이상 황동이 확대가 되면은 붕사가 많이 발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틈새에만 붕사를 바르는 게 좋다. 이겁니다. 틈새. 자, 그러면은 동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설명하다가 방관 예열된 게 식어버렸는데 다시 예열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본관이 삽입된 채로 예열을 하면 사실 좀 위험한데 그 이유는 방관에 예열이 안 되는데 본관이 열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방관이 빨갛게 될 정도로 예열이 되면 본관은 녹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해야 돼요. 세워서 동관 쪽으로 가지 않고 동관 주변의 강관만 집중적으로 세워서 예열을 합니다. 이렇게 뺑 둘러서. 알았죠? 자, 불을 약간 줄이시고요. 예열할 때는 이렇게 백심으로 해도 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백심의 길이의 2배 정도 되는 길이가 되게 이렇게 선걸 약간 줄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센 불로 황동은 용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강관이 용되기 직전에 110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 불꽃이 약간 2배 정도 길어지는데요. 이걸 황동 용접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불이 무서워서 동관이 녹을까봐 이렇게 불을 이 정도로 줄여서 산소를 줄여서 이렇게 불을 길게 하시면 예열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예열되는 속도가 느리면은 오랫동안 가열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가열한 만큼 동관은 더 녹을 확률이 사실 높아요. 그러니까 동관 쪽으로 불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황동도 잘 안 녹고 강관도 예열도 안 되고 동관은 계속 열받아 있고 그래서 용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도가 잘 나가지고. 그래서 불을 이렇게 무서워해서 이렇게 너무 줄이지 마시고 센 불로 용접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점은 공사를 가루를 여기다 뿌리면 안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지금 이게 뜨거우니까 제가 만지지 못하겠어요. 방관이 예열되면은 공관을 들어서 공관 끝에만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불을 가열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찍으면은 이 떨어도 안 떨어지죠. 공사가 열받은 자리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살짝만 불을 이렇게 가열해도 공관에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요. 그러면 그걸 삽입하면 어떠냐? 이 틈새만 집중적으로 어때요? 공사가 발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깔끔하게 발라지는 거예요. 틈새만 정확하게. 두 번째로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황동 용접봉 끝을 이렇게 예열해요. 살짝.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면 이게 녹아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하면 이렇게 처지죠. 뻘겋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살짝만 안 빨개지도록 한 다음에 공사를 찍어요. 찍으면 역시 용접봉 끝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해되셨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왜 방관회가 안 붙냐 이거죠.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공사 가루는 열받아 있지 않는 곳에는 안 발라집니다. 그냥 가루로 떨어져 버려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열받아 있는 곳에만 공사가 윤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관을 이렇게 빨갛게 예열을 해놓으면은 그 자리에가 공사가루가 잘 붙어요. 안 도망가고 사라졌죠? 안 보였죠? 근데 공사가 왜 안 보이냐면은 자세히 관찰하면 자 위에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한 액체가 물처럼 묻어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 공사가루가 녹은 자리예요. 자, 보이십니까 이게? 강관 틈새 잘 안 보이시면 한 번 더 묻혀가지고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요 주변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액체도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액체가 사실 끈적끈적해요. 공사가 녹은 액체는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한데 이게 다 틈새로 다 골고루 안 묻어도 돼요. 중간중간 묻어 있어도 돼요. 왜? 나중에 이제 환경 용접봉을 대면 이 환경 용접봉 녹은 액체가 도포가 되면서 같이 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걸 이제 다시 한번 골고루 발라볼게요. 자, 재밌는 것은 공사가 발라진 자리에 불꽃이 스치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밝게 빛나요. 그죠? 그래서 무심코 또 사광 렌즈를 내리시거나 사광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는 예열되는 색깔이 안 보여요. 예열되는 색깔이.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맨눈으로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실눈을 조금 뜨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공사가 녹아가지고 액체가 동글동글 까맣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황동 용접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오랫동안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오랫동안 가열을 하게 되면 이 공사가 녹았던 동글동글하고 액체 같은 끈적끈적한 것이 증발해요. 증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는 황동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해도 이 황동 녹은 게 밀리질 않아요. 그 자리에 그냥 동글동글 뭉쳐버려요. 퍼지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황동을 용접하는 것은 가령 코스를 10이라고 본다. 10이라고 본다면은 예열하는 데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예열 시간입니다. 예열 시간이 6에서 7 정도 되고요. 예열하는 작업이 6에서 7 정도. 시간 걸리는 것도. 그리고 공사를 바르는 게 1에서 2 정도. 알았죠? 그리고 용접을 진짜 하는 시간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황동 용접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열은 1에서 2만 하고 공사는 1에서 2만 하고 황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6 내지 7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황동 용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어떠냐? 가스 불꽃이 이렇게 세게 안 나고 약하게 나와서 이런 불꽃으로 용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00% 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불꽃으로 용접하면 100% 샌다. 아시겠죠? 그리고 황동 용접할 때 황동은 녹으면 성질이 어떠냐면 끈적끈적해서 센 불꽃으로 이 불꽃 분출하는 압력으로 녹이면서 동시에 분출되는 압력으로 불꽃으로 성형을 하면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끈적끈적한 게 밀리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꿀이 말라졌는데 꿀이 흐르는데 스트로우를 대고 입으로 꼭 불어서 꿀을 어때요? 분다고 쳐봐요. 그러면 스트로우 끝부분이 꿀이 어떻게 돼요? 밀리죠? 그런 느낌으로. 이게 마치 꿀과 같아요. 황동 용접봉이 놓으면 꿀과 같이 끈적끈적한다. 그러면 이걸 더 수월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황동 용접봉이 납처럼 녹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청 고온으로 가열해야 돼요. 동관이 녹지 않는 선까지 엄청 고온으로. 그러면 납처럼 용융돼 버리면 어쩌냐? 틈새 물처럼 쏙 스며들어요. 황동이.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그거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불로 분산을 압력으로 밀어서 성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현장에서는 고급 용접은 뭐냐? 불로 밀어서 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급 용접은 뭐냐? 완전히 고온으로 해서 납처럼 녹여가지고 쏙 스며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둘 다 안 세요. 근데 너무 고온으로 하면 산화가 돼요. 그 표면이 뻘겋게 됩니다. 용접한 다음에도. 근데 불로 밀었을 때는 어떠냐? 반짝반짝해요. 식히면은 황동 노란 황금빛 색깔이 납니다. 그 자리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황동 용접봉의 특징. 불이 지나가서 식었던 자리는 다시 불을 대서 녹이려고 한다? 안 돼요. 여러분, 내접, 외접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포가 들어갔거나 용접이 안 된 자리는 다시 뒤로 빠꾸해서 녹여서 다시 융착하면 한 몸이 되죠. 황동은요, 한 번에 가열을 해서 깨끗하게 나가지 않으면 식었던 자리를 다시 빠꾸해서 와가지고 다시 융착을 해서 나가려고 한다? 이게 안 녹아요. 나머지 강관 이미 위에가 황동이 어느 정도 발라져 있으면 불을 거기에다 대면 황동은 열받아서 탑니다. 금속이라 어때요? 금속도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죠? 연소가 돼요. 고온으로. 이게 타요. 황동이 산화되면서 타요. 그런데 그 자리만 타요. 물처럼 안 녹아요. 재밌는 현상이죠? 그럼 밑에 강관이나 동관은 어떠냐? 열을 하나도 안 받아요. 즉 황동만 열 전도율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타버리지 물처럼 녹아가지고 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황동 용접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용접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는가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다시 이해를 해봅니다. 강관을 예열하고 동관을 예열할 때는 불을 살짝살짝 띄워서 빨간색으로 예열이 됐는가 보시고요. 먼저 강관을 이렇게 호치를 세워서 빨갛게 예열하시고, 빨갛게 됐으면은 불을 약간 끼면서 이렇게 60도나 45도로 동관 부분까지 같이 예열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동관 부분이 삽입된 부분이 강관의 빨간 부분하고 색깔이 거의 일치할 때, 선홍색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일치할 때 용접봉을 대사하는데요. 주의할 점, 용접봉을 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세워주세요.
스타트로 해서 황동이 융착이 되는 걸 기다립니다. 불을 위빙을 살짝살짝 해서. 그러면은 불을 밀었다 멈췄다 하면서 불로 이렇게 따듬습니다. 자, 방금 보여준 방법은 너무 고온이 아니고 불을 미는 방법으로 황동을 도포한 거예요. 자, 한번 관찰을 해보실까요?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융착된 면이 이렇게 푹 꺼지면서 동관과 강관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제가 한 바퀴는 안 돌릴 거예요. 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완전히 납처럼 스며들게 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불로 밀고 가는 거. 자, 관찰해 보시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뽀뽀됐죠? 네. 융착이 완전히 됐잖아요? 네. 틈새가 메꿔져 있죠? 네. 예.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쉽게 관찰이 되는데요. 사실 이 모양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납처럼 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더 빨갛게 고온으로 합니다. 그럴 때는 강관을 더 예를 많이 하는 거고, 지금은 동관이 삽입센처에 예를 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합니다. 원래는 강관만 빨간색이 되도록 완전히 가열을 한 다음에 동관 끝부분을 살짝 예열해서 분사 묻혀가지고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불을 쬐봤더니 강관이 빨갛게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동관도 예열합니다. 이렇게. 아까 쯤에보다 좀 전보다 더 빨간색이에요. 약간 색깔이. 그 상태에서 상동을 냅니다. 자, 그러면 납처럼 녹는 게 보이죠? 쏙 빠져버리는 게 보이죠? 훨씬 더 빨리 녹아내리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밀리는 느낌이 아니고 상동이 어때요? 틈새가 퍼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용접이 끝났어요. 지금 설명할 때 보면은 그동안에 예열하는 시간은 긴데, 자, 좀 전보다도 더 납작하죠? 네. 더 훨씬 납작하죠? 그렇죠? 더 두께가 두꺼운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이렇게 조금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네. 이 틈새에 더 고온으로 황동을 용융시켜서 물처럼 스며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쪽하고 약간 다르죠? 반대쪽은 조금 높이가 좀 올라와서 두껍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걸 한번 식혀보겠습니다. 자, 물로 식혀서 관찰해 볼게요. 잠깐만요. 고온으로 하게끔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 퍼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쪽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통하게. 조금 덜, 그것보다 살짝 덜 가열을 해서 이렇게 두꺼운 형태로 도포를 해서 끈적끈적한 것을 불꽃으로 밀고 가는 형태로 용접이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공통점은 뭐냐? 예열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열을 잘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열을 엄청 잘해야 돼요. 예열이 안 되면 빵이에요. 예열이 된 다음에는 첫 출발점에 황동 용접봉을 대고 진행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불을 위빙을 살짝 하면서 이게 용접 토치라면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위빙을 살짝 하면서 황동 용접봉이 동관 쪽으로 쫙 붙고 강관 쪽으로 쫙 붙는 걸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그 스타트 지점을 확인을 안 하고 밀고 나간다. 100% 다 용접 안 되는 거예요. 스타트 지점에 황동 용접봉 끈적끈적하게 녹은 게 동관 쪽으로 살짝 붙었다. 건관 쪽으로 살짝 내려앉았다. 이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불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가열하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용접이 된다. 황동을 이렇게 상당 두께로 이렇게 도포한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고온으로 해서 물처럼, 납처럼 녹게 해서 물처럼 쭉 스며들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황동은 용접봉 대고 예열하거나 붕사 발라놓고 예열하는 게 아니고 예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붕사 바른다. 붕사 바른 다음에는 붕사가 녹을 정도로 다시 까만 액체가 될 정도로 다시 예열을 재가열한다. 그때까지 뭘만 가열하냐면 강관만 가열해요.
당관이 빨갛게 그렇게 선운세로 가열이 됐으면 불을 약간 띄어서 각도를 60도 정도로 해서 어때요? 동관도 가열한다. 근데 토치 불꽃은 주의할 때는 한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관을 둘러싸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그랗게 열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융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미는데 반드시 동관과 강관이 같이 융착이 되는가를 꼭 확인해야 돼. 융착이 안 되면은 토치 불꽃으로 밀어 올려서 강제로 분사하는 불의 압력으로 밀어서 성형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꿀 조청을 밀고 간다. 스트로우로, 입으로 스트로우로 불면서 나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